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50년간 독점해온 사우디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아무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공식 발표한 새로운 파트너는 독일도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무려 280조 원 규모의 독점 계약. 전 세계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행보를 보며 미쳤다며 조롱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모두의 입을 닫게 만든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직 기술력에서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50년 아성을 무너뜨린 한국 기술자들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발전소가 불타는데 책임자가 골프장에 있다고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국인 비서의 시큰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벤스 소장은 지금 바쁘시답니다. 저는 파이살 빈 칼리드, 사우디 에너지부 전략기획 차관입니다. 25년간 이 나라 에너지 인프라를 책임져 왔어요. 라빅 제두발전소, 우리 산업단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터빈이 원인 불명의 과열로 셧다운됐거든요. 연결된 정유 공장까지 줄줄이 멈춰섰죠. 시간당 손실액 100억 원. 국왕 방문까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핏발선 눈으로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늘이 뿌옇게 변해 있더군요. 평화롭던 라빅 산업단지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고 노동자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어요. 저 멀리 제두발전소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타오르는 거였어요.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내들이 가로막았어요. 미군 출신 사설 용병들이었습니다. 가슴팍에 아메리젠 로고가 박혀 있더군요. 죄송합니다만 본사 승인 없이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덩치 큰 백인 용병이 손바닥을 펼쳐 보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땅에 지은 발전소인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립니까? 나는 에너지부 차관이오. 비켜라. 차관이든 장관이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벤스 소장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용병의 손이 허리춤 권총으로 향했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25년 공직 생활 동안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쏘든지 비키든지 하시오. 나는 들어갈 거요. 저는 총구를 밀쳐내고 문을 부수듯 진입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통제실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화면마다 빨간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쏟아졌죠. 삐삐삐하는 경보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계는 비명을 지르는데 정작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원 자리, 감시원 자리, 전부 텅 비어 있더군요. 컴퓨터 모니터만 허공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발전소가 멈추면 운전원들이 달라붙어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없는 겁니까? 저는 계기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터빈 온도 표시창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섭씨 650도. 정상 수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게 분명했죠. 바로 그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 차관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돌아보니 로버트 벤스가 서 있었어요. 아메리젠 중동 총괄 지사장. 이 발전소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가관이었어요. 흰색 폴로 셔츠에 면바지, 골프 장갑을 손에 들고 있더군요. 하품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벤스 소장, 지금 뭐하고 온 겁니까? 네. 아, 골프 치다가 연락받고 왔죠. 무슨 일인지 보러요. 벤스는 느긋하게 계기판을 훑어봤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보네요. 리부팅하면 될 겁니다. 리부팅이요? 터빈 온도가 650도를 찍었는데 리부팅을 하자고요? 차관님,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한테 맡기시죠. 사우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에 주먹이 떨렸습니다.
잘 모른다고요. 25년간 이 땅의 에너지 인프라를 책임진 사람한테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벤스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죠. 발전소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운전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통제실이 비어 있는 거요? 아, 그건요. 벤스가 손목시계를 봤어요. 지금 밤 9시 30분이니까 퇴근했겠네요. 퇴근이요? 발전소가 멈췄는데 퇴근을 했다고요? 저희 직원들은 야근 안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긴급 상황 대응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나라의 심장이 멈췄는데 야근 수당 타령을 하다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선진국 방식입니까? 이게 동맹국의 태도입니까? 벤스 소장,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눈엔 적의 경고등으로 보이오? 내 눈엔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로 보이오. 벤스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징징대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 같았죠.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경멸과 무시가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차관님,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일단 진정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죠. 저희도 매뉴얼대로 처리할 테니까요. 매뉴얼이요. 시간당 100억 원이 날아가는데 매뉴얼 타령입니까? 비용 문제는 보험사랑 협의하면 됩니다. 저희 책임 아니에요. 벤스는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돌아섰어요.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느긋한 걸음이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발전소를 짓고 우리 땅에 세워놓고 정작 스위치는 그들이 쥐고 있는 시스템. 고장이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손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검게 그을린 굴뚝을 바라봤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석 달 뒤에 이곳을 방문하실 예정이었어요. 비전 2030의 상징으로 이 발전소를 세계에 자랑하시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꼴이라니요. 분노보다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 빌어야 합니까? 수리비 3억 달러를 물어주고 1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동안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통제실을 나서는데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었어요. 주워보니 발전소 설계도 일부였습니다. 구석에 영어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Made in USA. 미국제. 저는 그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50년 전과 똑같은 바람이었죠.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주베일 항만 건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일하던 사람들. 그들은 이 모래바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 구석에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빨간색 삼성 카세트 라디오. 1978년산이었죠. 테이프는 늘어져서 소리가 안 났지만 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이 떠나며 선물한 거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라디오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모래바람을 탓하지 않았어. 모래와 싸워 이겼지. 저는 보안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제발 받아라. 4번째 신호음 끝에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십니까? 새벽에. 강철우 전무. 사우디 에너지부 파이살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사우디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창밖에 검은 굴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너지부 대회의실에 고위 관료들이 모였어요. 친미파, 자주파 할 것 없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강철우 전무와의 통화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로버트 벤스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골프복 차림과는 달랐어요. 이탈리아제 정장에 번쩍이는 커프스 단추,
완벽한 헤어스타일이었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따라 아메리젠 법무팀 변호사 3명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군요. 벤스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자, 여기 수리 견적서입니다. 기간 18개월, 비용 3억 달러. 3억 달러, 약 4천억 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분노가 치밀었죠. 3억 달러라고요? 애초에 발전소 건설비가 5억 달러였소. 수리비가 건설비의 절반을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벤스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유로운 미소였죠.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달래는 어른 같았습니다. 차관님, 시장 논리를 이해하셔야죠. 저희 기술자들 인건비가 올랐고 부품 수급도 어려워요. 게다가 이번 사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벤스가 보조 화면을 켰습니다. 발전소 내부 사진이 떴어요. 터빈 블레이드에 뭔가 붉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군요. 사우디의 모래바람입니다. 당신네 나라 먼지가 우리 정밀 기계를 망쳤어요. 필터 교체 비용은 별도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래바람이요. 사우디에 발전소를 지으면서 모래바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건 설계 결함 아닙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벤스 소장, 사우디에 모래바람이 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오. 그걸 고려 안 하고 설계한 건 당신들 잘못 아니오? 차관님, 저희는 국제표준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사우디의 환경이 특수한 거예요. 계약서 어디에도 사막 특화 설계 조항은 없습니다. 벤스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는 형광펜으로 밑줄 친 조항을 가리켰죠. 여기 보십시오. 불가항력 조항. 자연환경으로 인한 손상은 발주처 책임입니다. 즉, 사우디 정부가 물어야 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미파 관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칼리드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파이살 차관, 일단 진정하시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쪽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요? 칼리드 국장, 지금 어느 편입니까? 편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현실이라. 그래요.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발전소를 지었는데 고장이 나면 또 우리 탓이고 고치려면 또 우리 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게 동맹입니까? 이게 파트너십입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화상 연결 신호가 떴습니다. 벤스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중년 백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위 국무부 스털링 보좌관이었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국무부까지 나섰다는 건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파이살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스털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어요.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는 것 같았죠. 스털링 보좌관, 국무부에서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건 민간 기업 간의 문제 아닙니까? 민간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차관님. 이건 동맹의 문제예요. 스털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어요. 요즘 예멘 반군 드론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아람코 시설 근처에 떨어졌다면서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자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안보를 인질로 잡은 협박이었어요. 이번 발전소 계약이 잘 풀려야 패트리엇 미사일 업그레이드도 의회를 통과할 텐데요. 의회가 요즘 예산 심사에 까다롭거든요.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가 좋다는 걸 보여줘야 설득이 되겠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스털링이 말한 건 간단했습니다. 발전소 계약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미사일 지원을 끊겠다는 거였죠. 우리 하늘을 지켜주는 대가로 우리 피를 빨겠다는 겁니다. 칼리드 국장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보좌관님, 물론 저희도 협력 관계를 중시합니다. 계약 조건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은 이해가 빠르시네요. 파이살 차관님도 같은 생각이시길 바랍니다. 스털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지는 거였거든요. 스털링 보좌관, 이건 갑질입니다.
안보를 볼모로 민간 계약을 강요하는 건 동맹국이 할 짓이 아니오. 갑질이라니요, 차관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저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든 안 하시든 자유입니다. 물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겠죠. 스털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없이 예멘 반군 드론을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우리 하늘은 미국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친미파 관료들은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어요. 저는 끝까지 버텼지만 소용없었죠. 다수결이었습니다. 3억 달러, 18개월.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25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결국 이 꼴이라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돈은 우리가 내는데 스위치는 그들이 쥐고 있는 삶. 이게 독립국가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장 한 구석에 빨간색 카세트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1978년산 삼성 라디오. 테이프는 늘어졌지만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10살 때 주베일 항만건설 현장. 한국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쉬지 않았어요.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다시 일어나 삽을 들었죠. 모래바람이 불면 고글을 쓰고 그냥 일했습니다. 누구 하나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현장 소장이던 김 씨가 떠나는 날, 이 라디오를 제게 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 나라 미래를 내가 만들어야 해. 그때 저는 그 말 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미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였죠. 저는 라디오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모래바람을 탓하지 않았어. 모래와 싸워 이겼지. 어젯밤 강철우 전무와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진 몇 장만 보고 단박에 문제를 짚어냈어요. 냉각 시스템 설계 결함이라고 했죠. 미국 측이 사막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차관님, 18개월 필요 없습니다. 한국 방식이면 90일이면 됩니다. 90일. 국왕 방문 전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어요. 미국에 빌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하께 긴급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비밀 회의실은 왕궁 지하에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었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제 목이 날아가는 도박이었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칼리드 국장을 비롯한 친미파 관료들, 그리고 왕세자 전하의 측근들이었죠.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저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언제나 그러셨죠.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전하, 긴급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살, 대안이 있다고 했지. 들어보겠다. 저는 준비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발전소 설계도와 고장 분석 자료가 떴어요. 어젯밤 강철우 전무가 보내준 자료였죠. 전하, 미국 측은 수리 기간 18개월, 비용 3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한국입니다. 전하, 한국 두산에너빌리티에 맡기면 90일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칼리드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이살 차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한국이요? 그렇습니다, 국장. 한국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미쳤습니까? 한국 기술은 미국 카피캣일 뿐입니다. 모조품이에요. 그런데 맡겼다가 발전소가 완전히 망가지면 어쩌려고요? 칼리드 국장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다른 친미파 관료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예상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피캣이라고요? 국장님, 두산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발전 설비 시장 점유율 4위 기업입니다. 미국 GE, 독일 지멘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예요. 점유율이 뭔 소용입니까? 미국 심기를 건드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어쩌려고요? 예멘 반군 드론이 날아오면 맨몸으로 막을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칼리드 국장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끌려다닐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들어와 왕세자 전하께 귓속말을 했어요.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들어오라고 해라.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고였어요.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굵은 손마디, 여기저기 흉터가 있는 손등. 정장이 아니라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두산 로고가 박혀 있더군요. 강철우 전무였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강 전무님, 벌써 오셨습니까? 내일 도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 비행기로 왔습니다. 사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강철우 전무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왕세자 전하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하, 두산에너빌리티 강철우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강철우 전무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작업복 차림이 눈에 거슬리셨는지 미간을 찌푸리셨죠. 하지만 아무 말씀 없이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앉아라. 내 얘기를 들어보겠다. 강철우 전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서류를 펼쳤죠. 전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빅 발전소 고장 원인은 냉각 시스템 설계 결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강철우 전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설계도와 사진들이었죠. 미국 측이 설치한 냉각 시스템은 온대 기후용입니다. 사막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외기 온도가 섭씨 50도를 넘으면 열 배출이 안 됩니다. 당연히 터빈이 과열되죠. 칼리드 국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다입니까? 그런 건 미국 측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 안 고친 겁니다. 아니, 못 고친 거예요. 고치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강철우 전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두산은 사막 특화 냉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UAE, 쿠웨이트에서 검증된 기술이에요. 이걸로 교체하면 90일 안에 정상 가동이 가능합니다. 90일이라고요? 왕세자 전하께서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미국은 18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18개월은 미국식 계산입니다. 전하, 서류 올리고 본사 승인받고 부품 발주하고 또 서류 올리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저희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합니다. 강철우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왕세자 전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전하,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 다리를 이루셨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강철우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0년 사우디 발전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용접공이었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뚝거리며 사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 현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강철우 전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거든요. 전하, 저는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은 발전소를 살리러 왔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기셨어요. 칼리드 국장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전하, 이건 도박입니다. 한국 기술이 실패하면 미국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발전소도 못 살립니다. 양쪽 다 잃는 겁니다. 바로 그때 왕세자 전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하께서 화면을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아메리젠 기술이사가 메시지를 보냈군. 전하께서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우셨어요. 제임스 킴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떴죠. 한국팀의 제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90일 안에 냉각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건 한국 애들 특유의 허풍이에요. 실패하면 발전소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제임스 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진수라더군요.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자가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강철우 전무가 씩 웃었습니다. 허풍이라고요? 전하, 저희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는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실패하면 저희가 모든 비용을 물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죠. 왕세자 전하께서 강철우 전무를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파이살. 예, 전하. 내가 이 사람을 데려왔지? 그렇습니다. 전하. 내 판단을 믿어도 되겠느냐? 저는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미국은 우리를 지갑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력을 증명하려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다. 조건부로 승인하겠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칼리드 국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전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닥쳐라. 칼리드. 왕세자 전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결정이다. 전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파이살, 명심해라. 실패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옷을 벗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하.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강철우 전무와 함께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강철우 전무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박하고 굵은 손이었죠. 기름때가 송금 사이에 배어 있었어요. 파이살 차관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철우 전무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강 전무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강철우 전무가 씩 웃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합니까?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었어요. 50년 전 아버지 세대가 보여줬던 그 뜨거움이 이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굳게 맞잡혔어요. 90일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은 한밤중에 시작됐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강철우 전무와 함께 라빅 발전소로 향했어요. 뒤에는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붙여주신 친위대 20명이 따랐습니다. 검은 SUV 5대가 사막 도로를 달렸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모래바람을 가르며 뻗어나갔어요. 차관님, 긴장되십니까? 강철우 전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긴장 안 되면 거짓말이죠. 이게 들통나면 저는 끝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강철우 전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어요. 그는 품에서 두꺼운 장갑을 꺼내 끼기 시작했습니다. 용접공이 쓰는 내열 장갑이었죠. 발전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 측 용병들이 가로막았어요. 이번에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10여 명이 총을 들고 서 있더군요. 스톱. 야간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친위대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용병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실 친위대의 위압감은 남달랐거든요. 나는 에너지부 차관 파이사리오. 왕세자 전하의 명령으로 발전소를 점검하러 왔소. 그래도 안 됩니다. 벤스 소장님 허락이 필요합니다. 벤스 소장 허락?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여긴 사우디 땅이오. 사우디 왕실의 명령이 미국 회사 소장 허락보다 위라는 걸 모르시오? 용병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친위 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무전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지켜보고 계십니다. 방해하면 외교 문제가 될 겁니다. 용병들이 물러섰어요. 총구를 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안쪽이었어요. 터빈실로 가는 통로가 철문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용접으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우 전무가 철문을 살펴봤어요. 이거 봐라. 아예 용접을 해버렸네. 뭘 숨기려고 이러는 거야. 열 수 있겠습니까? 열어야죠. 강철우 전무가 친위대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차량에서 절단기가 내려졌어요.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쇠를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철문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터빈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둡고 뜨거웠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멈춰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거였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강철우 전무가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이 거대한 터빈을 비췄습니다. 녹슨 부분, 그을린 부분, 여기저기 상태가 엉망이었죠. 강철우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최첨단 발전소라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그는 터빈 덮개로 다가갔어요. 아직도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손도 못 댈 온도였죠. 하지만 강철우 전무는 내열 장갑을 낀 손으로 덮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줬어요. 끼익하는 금속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덮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덮개 안쪽이 드러났죠. 그 순간 강철우 전무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안쪽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메이드 인 USA. 미국제라는 표시였죠. 하지만 그 스티커 아래 금속 표면에 다른 각인이 있었습니다. 제조국, 말레이시아?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산 부품이었어요. 강철우 전무가 다른 부품들을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전부 제3국에서 만든 저가 부품들이었죠. 이 사기꾼들. 강철우 전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겉에만 미국제 스티커 붙이고 속은 전부 싸구려로 채웠구나.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3억 달러짜리 발전소가 이 꼴이라니요. 우리가 미국 기술료를 내고 산 건 결국 스티커였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 전무님, 이게 고장 원인입니까? 일부입니다. 더 봐야 해요. 강철우 전무가 냉각 시스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배관을 뜯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설계도는 번지르르한데 실제 시공은 엉터리야. 열 배출 통로가 막혀 있어요. 이러면 터빈이 안 터지는 게 이상하지.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돈 아끼려고 그런 거죠. 비싼 부품 대신 싸구려 넣고 차액은 주머니에 챙기고.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동맹입니까? 이게 선진국 기술입니까? 우리를 호구로 본 거였어요. 바로 그때 터빈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제임스 킴이었습니다. 아메리젠 기술이사, 한국계 미국인. 벤스 소장을 대신해 달려온 모양이었죠.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장 나가십시오. 여긴 아메리젠 관할 구역입니다. 강철우 전무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손에 방금 뜯어낸 부품을 들고 있었어요. 제임스 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거 말입니까? 강철우 전무가 부품을 들어 보였어요. 메이드 인 USA 스티커가 참 예쁘게 붙어 있네요. 근데 안쪽에 방글라데시라고 적혀 있는 건 뭡니까? 그건 협력업체 부품이고. 협력업체, 3억 달러 받고 싸구려 넣은 게 협력업체 탓입니까? 강철우 전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임스 킴이 뒷걸음질 쳤어요. 이건 기술 유출입니다. 당신들이 허락 없이 설비를 뜯었어요. 국제법 위반이에요. 기술 유출이라고? 강철우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어디에 기술이 있습니까? 스티커 갈아붙이는 게 기술입니까? 제임스 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반박할 말이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강철우 전무가 부품을 제임스 킴의 코앞에 들이댔어요. 김진수 씨, 맞죠? 한국 이름.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그래요, 제임스. MIT 박사 출신이라면서요? 대단하시네. 근데 그 훌륭한 머리로 설계한 냉각 시스템이 왜 사막에서 작동을 안 합니까? 그건 환경 변수가. 환경 변수. 강철우 전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우디에 발전소 지으면서 사막 환경 안 고려한 게 환경 변수 탓입니까? 책상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그린 도면이 현장에서 먹힐 리가 있나. 기계한테 사과해라. 제임스 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상통화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이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죠. 전하, 보고 계십니까? 화면 속 왕세자 전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 봤다. 로버트 벤스를 당장 불러오라. 30분 뒤, 로버트 벤스가 왕궁으로 끌려왔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친 행색이었죠. 왕세자 전하께서 태블릿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터빈실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벤스, 이게 뭐냐? 전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도 협력업체에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 3억 달러를 받고 싸구려 부품을 넣은 게 속은 거냐? 왕세자 전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벤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하, 일단 진정하시고 대화로. 닥쳐라. 왕세자 전하께서 태블릿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벤스의 발치에서 태블릿이 박살났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벤스의 오만했던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죠. 전하, 저는 꺼져라. 내 얼굴 다시 보기 싫다. 벤스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끌어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파이살, 내 판단이 옳았다. 전하, 황공합니다. 한국팀에게 전권을 맡겨라. 필요한 건 다 지원하겠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벤스가 쫓겨난 지 이틀 만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이었죠. 발전소 시스템이 멈췄다는 거였어요. 저는 허겁지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제실에 들어서니 강철우 전무가 컴퓨터 앞에서 이마를 짚고 있었어요.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액세스 디나이드. 접근 거부. 강 전무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미국 본사에서 원격으로 OS를 잠갔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락다운 됐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락다운이라니.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를 잠가버린 겁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였죠. 기계는 있는데 켤 수가 없었어요. 풀 수 있습니까?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강철우 전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미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사우디에 대한 의료기기 부품 공급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의료기기 부품이요. 병원에서 쓰는 MRI, CT 스캐너, 인공호흡기. 전부 미국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걸 끊겠다는 거였어요. 발전소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은 겁니다. 왕궁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국왕폐하께서 직접 참석하셨어요. 대회의실에 고위 관료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죠.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칼리드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부품까지 건드리면 병원들이 멈춥니다. 국민 건강이 위험해요. 다른 관료들도 거들었죠. 한국팀을 철수시키고 미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벤스 소장을 복직시키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요. 3억 달러가 대수입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목소리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전부 항복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지갑 노릇을 해야 할 거였어요. 국왕폐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파이살, 내 생각은 어떠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친미파 관료들의 눈빛이 따가웠어요. 물러서라는 압박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폐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저는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안전모가 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폐하, 이것을 봐주십시오.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970년대 사진이었어요. 주베일 항만건설 현장. 사막 한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죠. 얼굴이 새까맣게 탄 동양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폐하? 한국인들이냐? 그렇습니다. 50년 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땀 흘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안전모를 들어보였어요. 노랗게 바랜 플라스틱이었죠. 앞쪽에 한글로 현대건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유품입니다. 아버지께서 항만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셨을 때 한국인 현장 소장에게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주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표시라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폐하, 50년 전 그들은 우리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고글을 쓰고 일했어요. 폭염이 내리쬐면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다시 삽을 들었죠. 그들에게 사우디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나라였어요. 저는 국왕 폐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지갑입니다. 기름 나오는 주유소예요. 돈을 뜯을 때는 동맹이라 부르고 말을 안 들으면 목을 조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발전소로 시작해서 병원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이게 파트너입니까? 칼리드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파이살 차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미국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철우 전무가 들어왔어요. 왕실 경호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강철우 전무가 앞으로 나와 국왕 폐하께 허리를 숙였죠. 폐하, 두산에너빌리티 강철우입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해보아라. 미국이 OS를 잠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강철우 전무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어요. 복잡한 코드가 보였습니다. 2015년 저희 두산이 이 발전소 터빈 설치를 맡았을 때 100억용 소스 코드를 심어뒀습니다. 미국 OS와 별개로 작동하는 순정 코드예요. 당시엔 만약을 대비한 거였는데 지금 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칼리드 국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작동합니까? 10년도 넘은 코드인데요. 작동합니다. 어젯밤 테스트해봤어요. 미국 OS 없이도 발전소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복구 가능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어요. 미국에 빌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폐하,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국이 끄는 건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를 끄는 겁니다. 50년간 우리를 훅으로 봤어요. 이제 우리가 끊을 차례입니다. 국왕 폐하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진과 안전모를 번갈아 바라보셨죠. 주름진 손이 낡은 안전모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파이살, 이 안전모를 준 한국인이 누구냐? 성함은 김씨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폐하, 현대건설 현장 소장이셨다고 해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더냐? 친구의 표시라고 하셨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요. 국왕 폐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50년이 지났구나. 예, 폐하.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미국 대사에게 전해라.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발전소는 한국에 맡긴다. 칼리드 국장이 다급하게 나섰어요. 폐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미국과의 관계가. 칼리드, 국왕 폐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목을 조르지 않는다. 내 결정이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0년 전 아버지 세대가 뿌린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운 순간이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강철우 전무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군, 우리 발전소를 부탁하네. 강철우 전무가 폐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폐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두 손이 굳게 맞잡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이구나. 돈이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관계.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OS 복구는 성공했습니다. 강철우 전무팀이 밤새 작업한 끝에 발전소 시스템이 다시 살아났어요. 화면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순간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차관님, 큰일입니다. 강철우 전무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화면에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미국이 핵심 부품의 수출 금지를 걸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출 금지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발전소를 돌리려면 특수압금 밸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밸브를 만드는 회사가 전부 미국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이 팔지 말라고 하면 아무도 못 파는 거였죠.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습니까? 유럽도 안 됩니다.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전부 미국 눈치를 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OS를 뚫었더니 이번엔 부품을 막은 겁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실패시키려는 거였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강철우 전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실룩 올렸어요. 웃음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웃다니요.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본부장님. 강철우입니다. 지금 도면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원 본사인 것 같았습니다. 도면. 뭔 도면인데? 특수압금 밸브입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 걸어서 못 구해요. 직접 깎아야 합니다. 직접 깎아? 그게 말이 되나? 그거 정밀 부품이잖아. 됩니다. 우리 기술이면 돼요. 본부장님, 지금부터 공장 문 잠그고 24시간 돌려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야, 강철우, 니 또 사고 칠락하는 거 아이가? 사고 아입니다. 나라 살리는 겁니다. 하이고, 알았다. 도면 보내라. 내가 명장들 다 불러 모을 테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철우 전무가 저를 바라봤어요. 차관님, 72시간만 버텨주십시오. 부품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72시간이요? 그 안에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한다. 50년 전 사막에서 일하던 한국인들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72시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창원에서는 공장 문이 걸어 잠겼어요. 명장이라 불리는 기술자들이 전부 소집됐습니다. 선반공, 용접공, 조립공,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죠. 그들은 도면을 받자마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쇠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고, 밤낮 없이 기계가 돌아갔어요. 강철우 전무는 수시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창원 공장 현장이 화면에 떴어요. 불꽃이 튀고, 기계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그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분이 박명장입니다. 강철우 전무가 설명했어요. 선반 경력 40년이에요. 손으로 깎으면 기계보다 정밀합니다. 화면 속 노인이 쇠를 깎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손올림은 젊은이보다 빨랐습니다. 불꽃이 튈 때마다 쇠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죠. 저분도 사우디에서 일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셨대요. 주베일 항만 건설 때. 본인은 아버지 뒤를 이어 기술자가 됐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 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을 아들 세대가 이어받은 거였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부품이 완성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한항공 특별화물기가 창원에서 이륙했습니다. 군사 작전 같은